이게 한국 같은 후진국의 고속도로 사진이라고? 말도 안 돼. 한국 말고 중국이겠지. 여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통학을 40년간 연구한 수석 교수가 한국 때문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석 교수의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 때문에 영국 전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발표를 했는지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통학 수석 교수 알렉산더 스톤입니다. 오랫동안 교통학 교수로서 제1의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런던의 차갑고 이슬비 내리는 아침, 옥스퍼드 대학교의 작고 어질러진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인생은 책, 이론, 그리고 도로와 다리를 연구하는 긴 시간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배운 전통적인 운송 방법으로 제 명성을 쌓았고, 과거 전문가들이 전해준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믿었으며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20여 년 전 젊은 교환학생 시절,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언어도 힘들었고 제가 본 시스템들도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당시 운송과 비상 시스템이 낡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경험은 저를 불편하게 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조금은 두려움을 느끼게 했어요. 런던에서 그 아침, 저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너무나 믿었던 이론들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고요함을 깨트렸어요. 저는 누가 전화를 했을지 궁금한 마음에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건너편에는 제 오랜 친구 헨리 모건, 영국 운송혁신연구소 소장이 계셨어요. 헨리의 목소리는 힘차고 흥분이 가득했어요. 알렉산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 운송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대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운송 네트워크가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해요.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제 심장은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옛날 한국 방문 기억과 그때 느꼈던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지만 헨리의 말에 비추어 보니 어쩌면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에 봤던 한국이 지금의 한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경험 때문에 의심이 남았지만 교수로서 진실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어요. 전화가 끝난 후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아 헨리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첨단 시스템과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나라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가족 생각도 했어요. 직장에서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지원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내의 다정한 미소와 새로운 모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짝였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번 여정이 제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예전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믿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외국에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배우게 될지 궁금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 첨단 운송, 스크린에 번쩍이는 불빛, 매일 정시에 운행되는 깔끔하고 효율적인 기차들을 상상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예전의 신념에 대한 무게감도 있었어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예전 기억이 떠올랐지만 새로운 모험에 대한 불확실성에 가슴이 뛰었어요.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 사이로 한국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밝고 현대적인 건물들, 분주한 거리, 질서정연하고 친절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만날 상상을 하며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번 여정이 운송에 대한 제 시각뿐만 아니라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느낌이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현대적인 디자인과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의 효율적인 과정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밝으며 활기가 넘쳤어요. 예전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단지 젊음과 미숙함의 결과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후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원인 김서준 씨를 만났어요. 김서준 씨는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반겼어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즉시 안심시켜 주었어요. 스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라고 분명하고 친근한 영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김서준 씨의 따뜻한 환영은 제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씩 떨쳐내는 첫걸음이었어요. 김서준 씨가 분주한 공항을 안내해 주실 때 저는 그의 설명에 귀 기울였어요. 고속열차에서 스마트 신호등에 이르기까지 현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의 눈에 반짝이는 열정이 보였어요. 그의 말은 간단하고 직설적이어서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항은 단순한 출입국 장소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장이었어요. 김서준 씨와 함께 걷다 보니 주변의 세부 사항들이 눈에 띄었어요. 분주하지만 차분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 언어로 안내하는 밝은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넓은 복도에 맺히는 깨끗한 바닥 소리까지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마치 아주 크고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묻자 김서준 씨는 최신 기술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체계가 세심하게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간결하고 정직한 대답은 제게 기존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의 발전은 단지 첨단 기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많은 질문을 던지며 김서준 씨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공항에서의 경험이 제 의심을 하나하나 씻어내 주었어요. 오늘의 모든 순간, 대화,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은 제게 오래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결국 저는 이 여정이 단순히 운송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제 생각과 신념을 바꾸고 한 사람의 교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첫날의 한국에 대한 기억에 잠겨 일어났어요.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제 방을 채우고 도시가 깨어나는 부드러운 소리들이 들렸어요. 새로운 경험과 발견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로운 경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저는 다시 김서준 씨와 만났어요. 김서준 씨는 다정한 미소로 인사하며 스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도시와 첨단 운송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정말 눈이 번쩍 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차분한 어조와 진심 어린 열정 덕분에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의 일정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도시의 지하철역이었어요. 역은 분주했지만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깨끗한 바닥과 넓은 복도를 비추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또 다른 이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플랫폼에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던 중 저는 안내방송에 귀 기울였어요. 방송은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안내해 주었고 플랫폼 위의 스크린에는 열차 도착 시간과 노선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역 내부는 현대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벽에는 다채로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곳이 기능적이면서도 쾌적하게 설계된 모습을 보니 감탄했어요. 바로 그때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역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이상한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잠깐 동안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자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비상 상황일까 걱정되었어요. 김서준 씨는 제 걱정을 눈치채고 속삭이며 걱정 마세요, 교수님. 우리 시스템은 아주 튼튼해요. 잘 보시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몇몇 역 직원들이 빠르고 차분하게 나타났어요. 한 명은 제어판 앞에서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고 또 한 명은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작은 기술적 문제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직원들의 침착한 태도 덕분에 긴장감은 금세 가시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어요. 몇 분 후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열차도 정시에 도착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와 감탄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곳 팀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예상치 못한 문제조차도 능숙하게 처리되었어요. 과거 혼란스럽고 막막했던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열차 안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도로에는 차량과 버스들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고 밝은 광고판과 디지털 간판들이 이벤트와 소식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열차 자체도 깔끔하고 안락해서 좌석은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성스럽게 설계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여행 중 저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승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학생은 자신이 사는 도시의 자랑스러움을 말하며 우리 운송 시스템은 마치 친구와 같아요. 안전하고 정시에 데려다 주니까 매일 자부심을 느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간단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사람들의 자부심이 바로 이 시스템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중앙 서울역에 도착하자 김서준 씨와 저는 열차에서 내렸어요. 도시 중심은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쳤어요. 고층 건물들이 우뚝 서 있었지만 곳곳에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원과 녹지 공간도 있었어요. 넓은 도로와 나무가 줄지어 선보도에는 수많은 보행자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모든 곳에서 질서와 발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김서준 씨는 저를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식 관제센터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은 스크린과 컴퓨터,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운영자들로 가득한 넓은 방이었어요. 이 센터는 도시 전역의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곳이라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미래의 지휘실에 들어온 기분으로 저는 실시간으로 카메라, 센서, 신호 등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운영자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혼신의 기술과 사람의 노력이 어우러진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투어 도중 한 운영자가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통 패턴을 예측해요. 덕분에 지연 없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하지만 매력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의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었고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이후 김서준 씨와 함께 관제센터 밖으로 나가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인 고속유료도로를 보러 갔어요. 그동안 듣던 이야기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고속도로는 멀리까지 뻗어있는 매끄럽고 넓은 도로였어요. 저는 특별히 마련된 차량에 탑승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차는 안락했고 내부에는 운전자를 돕는 최신 기기들이 가득했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저는 차들이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길게 늘어선 정체나 답답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라는 전자요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덕분에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차들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옛 의구심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시각과 경험들이 제 생각을 서서히 바꾸고 있음을 느꼈어요. 효율성, 명확한 질서,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제게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여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저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김서준 씨의 친절한 답변을 들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의 따뜻한 태도와 명쾌한 설명 덕분에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계와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과 신뢰, 그리고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역에서의 작은 기술적 문제, 지하철의 매끄러운 운행, 그리고 첨단 관제센터에서의 체험이 제 마음속 오래된 의구심을 조금씩 씻어내 주었어요. 한국의 운송 시스템은 팀워크와 혁신, 그리고 모든 이용자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한 후 일기장에 오늘의 경험들을 기록했어요. 저는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놀라운 순간들로 가득할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그날은 제 인생에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다고 믿었던 고정관념을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공항에서의 그 순간은 단순한 이동의 시간이 아니라 제 운송과 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알렉산더 스톤이고 열린 마음과 변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모험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국 운송 시스템의 진심을 체감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치 나비가 뱃속을 날아다니는 듯한 설렘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가 제 모든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순간들로 가득할 거라 직감했어요. 저는 재빨리 옷을 챙기며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동시에 느꼈어요. 오늘이 기술과 팀워크의 극적인 시연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또 한 번 김서준 씨와 만났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스톤 교수님, 오늘은 저희 시스템 중 가장 진보된 부분을 보실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에 희망이 솟아오르는 동시에 과거의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말았어요.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시설로 향했어요. 그 건물은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큰 유리창으로 햇빛이 듬뿍 들어왔어요. 내부에는 수많은 스크린과 컴퓨터가 늘어선 방이 있었어요. 이곳은 도시교통의 관제센터였어요. 운영자들이 책상에 앉아 도시 곳곳의 생중계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 영화 속 세트장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서준 씨는 이 센터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통 상황을 관리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지시를 보내고 신호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시연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운영자들이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한 운영자가 대형 스크린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어요. 시뮬레이션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분주한 고속도로가 나타났어요. 스크린에는 수많은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과 고속도로 지도가 표시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몇 초 후 시스템이 신속히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새로운 경로들이 표시되었어요. 붉은색과 초록색 선이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을 사고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했어요. 마치 잘 짜여진 춤을 보는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완벽했어요. 운영자들은 인공지능이 1분도 채 안 되어 최적의 대체 경로를 산출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기술의 속도와 정확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김서준 씨는 제 옆에서 속삭이며 보이시죠, 교수님? 이게 바로 운송의 미래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그 시스템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오래된 의구심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극적인 시연은 한국이 단순히 현대적인 시스템을 넘어서 똑똑한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시연 후 우리는 다시 고속유료도로를 보러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고속도로는 길고 매끄러운 도로로 멀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저는 특별히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차는 편안했고 내부에는 운전자를 돕는 최신 기기들이 가득했어요. 고속도로 위를 달리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긴 정체나 느린 차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차량들은 마치 강물처럼 매끄럽게 흘러갔어요. 거의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라는 전자요금 시스템을 사용해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차들이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신뢰의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차를 타고 가며 저는 친절한 운전사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을 느껴요. 우리 모두 이 시스템을 믿고 있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단지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람과 기계 간의 신뢰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관제센터 한 구석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을 일기장에 적었어요. 사고 시뮬레이션, 빠른 대응, 그리고 마치 마법처럼 매끄러운 유료도로의 경험을 기록하며 모든 것이 팀워크와 자부심, 그리고 협력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시스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전 혼란스럽고 낯선 한국에 대한 기억은 이제 제 마음속 깊은 존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혁신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어요. 저는 알렉산더 스톤이고 오늘 저는 혁신의 진짜 힘을 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여정을 이어가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관제센터와 고속도로의 흥미로운 체험 이후 저는 서울의 진짜 도시를 직접 탐험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첨단 시스템들이 평소 사람들의 일상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도시의 심장을 직접 보러 나섰어요. 분주한 거리, 고요한 공원, 그리고 친근한 얼굴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믿음직한 가이드가 되어주신 김서준 씨와 함께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도시가 막 깨어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가 오늘의 모험을 준비하게 해주었어요. 김서준 씨는 오늘은 서울만의 특별함을 보실 거예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도 함께 느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넓은 대로를 따라 걸으며 높은 빌딩들이 늘어선 거리를 보았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보도 위에는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스며 있었어요.
누군가는 서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저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커다란 광장에 다다르자 현대미술과 전통 디자인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조각품과 다채로운 벽화들이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듯했어요. 저는 노트와 펜을 꺼내 몇몇 장면을 스케치하며 세대 간의 대화처럼 느껴지는 옛것과 새것의 만남에 감동했어요. 이어 김서준 씨는 제가 또 다른 곳, 활기찬 시장 지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은 작은 상점들과 노점상들이 신선한 과일, 채소, 전통 간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맛있는 향신료와 음식 냄새, 그리고 친근한 흥정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작은 가게에 앉아 차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시장은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의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본 달콤하면서 쫄깃한 간식에 웃음을 지었어요. 시장 방문 후 우리는 동네 버스를 타고 짧은 여행을 나섰어요. 버스는 도심 속을 부드럽게 달렸고 운전사는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길가의 나무와 건물 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들을 눈여겨봤어요. 서울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했어요. 김서준 씨는 서울 곳곳이 자연을 배려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녹지 공간이 아주 중요해요. 분주한 도시 속에서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라는 말씀에 저는 진정한 균형이 바로 도시의 강점임을 깨달았어요. 발전이 자연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 자연을 녹여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큰 공원에 도착했어요. 공원은 잘 가꿔진 잔디, 꽃밭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고요한 오아시스였어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어요. 도심의 분주함과는 다른 차분함이 마치 삶의 여유를 선사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변화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관제센터와 고속도로에서의 첨단 기술 시연은 한국이 혁신의 선두주자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공원에서는 도시의 따뜻한 공동체, 자연, 그리고 소속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일기장에 한국이 첨단 기술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접근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감탄하며 적었어요. 이 모든 것이 현대 시스템과 일상의 소박한 삶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후 오후에는 도심 근처의 전통적인 동네를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에는 오랫동안 자리 잡은 작은 집들과 동네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비록 도심의 다른 지역에서는 현대적인 건물이 우뚝 서 있었지만 이곳은 오랜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웃끼리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기술 발전뿐 아니라 인간적 연결과 전통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그 동네에서 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의 가족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눈에서는 변화와 함께 이웃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며 지냈는지에 대한 따뜻한 정이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는 한국이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나라임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해가 지고 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오늘 하루의 모든 경험들을 곱씹었어요. 오늘의 경험은 단순히 운송 시스템에 관한 이해를 넘어 삶 자체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기술과 전통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즉 인간미가 녹아있는 도시를 보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알렉산더 스톤이고 오늘 저는 도시의 심장을 직접 발견했어요. 진정한 발전은 우리가 만드는 기계와 시스템뿐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동체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한국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앞으로도 이 도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맑은 마음과 함께 오늘은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끼며 일어났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운송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와 아이디어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경험임을 깨달았어요. 제 경험을 고향에 지지해 주신 분들께 전달하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다시 김서준 씨를 만났어요. 김서준 씨의 다정한 미소는 언제나처럼 밝았어요. 스톤 교수님, 그분은 따뜻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오늘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공간을 방문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소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우리는 서울의 활기찬 지역에 위치한 현대적인 컨퍼런스 센터로 짧은 드라이브를 나섰어요. 건물은 크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으며 많은 빛을 들여보내는 유리벽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요소와 함께 전통 한국 미술의 기운이 은은하게 느껴졌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들렸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큰 테이블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지 전문가, 정부 관계자, 그리고 몇몇 해외 손님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어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와 오랜 경력을 지닌 기획자도 있었어요.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인 듯 했어요. 바로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는 목표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현대 시스템,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관제센터, 지하철의 매끄러운 운행, 그리고 고속유료도로의 경험을 전하며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테이블 주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과 미소 짓는 얼굴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에 뿌듯했어요. 그러던 중 한 현지 전문가 지영씨가 교수님, 처음 시스템을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는 의심과 옛 고정관념이 가득했지만 점점 보면서 모든 시스템 뒤에 깃든 정성과 노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협력이 함께 있음을 느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 말에 방 안의 분위기는 잠시 고요해졌고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대화는 점점 한국과 제 고국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저는 영국 시스템에도 강점이 있지만 한국의 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의 조화가 특별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고속유료도로와 첨단 관제센터가 단순히 기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력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했어요. 그러자 한 지방 정부의 기획 담당자도 저희 도시는 진보와 전통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역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은 제가 느낀 바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전통 동네를 걸으며 옛 관습과 공동체의 삶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이어진 토론 끝에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제 여정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을 보니 이 만남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의실은 희망과 앞으로 서로 배워나가겠다는 열의로 가득했어요. 저는 모든 분들께 열린 마음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렸어요. 저녁이 되어 컨퍼런스 센터를 떠나며 저는 한적한 거리를 걸었어요. 서늘한 밤 공기와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오늘의 모든 경험들을 곱씹으며 예전의 혼란과 실망을 딛고 문화와 아이디어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알렉산더 스톤이고 오늘 저는 문화와 아이디어를 잇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열쇠임을 배웠어요. 이 경험을 통해 모든 문화에는 각자의 강점이 있고 서로 나누고 들을 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열린 마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은 제 한국 여정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설렘과 함께 아쉬움도 느껴졌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부드럽게 채우는 가운데 일어나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오늘이 제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날임을 깨달았어요. 호텔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김서준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스톤 교수님이라며 인사해 주시며 오늘은 저희 발전의 심장을 보여드릴 곳으로 모실 거예요. 바로 여기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었어요. 오늘은 기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혁신의 정신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김서준 씨와 함께 우리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대형 혁신 허브로 이동했어요. 그 건물은 깨끗한 성과 넓은 유리창이 인상적인 현대적 건물이었어요. 내부에는 여러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었어요. 공간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에는 창의성과 팀워크를 독려하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마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 복도를 거닐다 보니 한 팀이 새로운 전기버스를 설계하는 모습을 멈춰서서 보게 되었어요.
그 버스는 조용하게 도로를 달리면서도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열정적이었고 스케치와 디지털 계획이 오갔어요. 저는 그들의 눈에 반짝이는 열정을 보며 한국에 온 이유당 기술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였음을 다시금 느꼈어요. 김서준 씨는 여기서는 모든 아이디어가 소중해요. 기술이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작동시키는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고 모든 도전은 배움의 기회가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단순한 말 속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협력의 정신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기술이나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이루어내는 공동의 비전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때 저는 학생들이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으로 전적으로 구동되는 도시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 모델은 밝고 경쾌했으며 학생들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후 늦게 우리는 편안한 의자와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라운지에 앉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혁신적인 프로젝트, 팀워크,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결단력이 제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옛 의심은 이제 확실한 미래의 비전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었어요. 빠르고 크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김서준 씨와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면서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며 서늘한 저녁 바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게 단순한 전문 지식을 넘어서 삶과 기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알렉산더 스톤이고 오늘 저는 공유된 아이디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운송 시스템을 넘어 기술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모든 교훈들을 고국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열린 마음과 희망으로 한국을 뒤로했어요.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